아픈 사람.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셰익스피어. 우리는 세상을 이름으로 이해한다. 사물, 사람, 경험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주변의 혼돈 속에서 질서와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은 단순한 라벨 그 이상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심지어 행동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명명효과, 레이블링 이펙트라고 부른다. 공돈과 번돈, 이름이 달라지면 씀씀이가 달라진다. 길에서 우연히 5만 원을 줍게 되었다. 기분 좋게 친구들과 술이나 커피를 마시거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을 사는 등 그 돈은 금방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 왜?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그 돈에다가 공돈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주말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5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보자. 힘들게 번 돈이기에 함부로 쓰기보다는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심사숙고할 것이다. 그 돈은 내게 머물러 있는 시간 길다. 왜? 그 돈에 애써서 번 돈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길에서 주운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에다 공돈이라는 이름 대신 비상금이라고 이름을 붙여 지갑 안쪽에 접어넣어 두면 좀처럼 꺼내 쓰지 않게 된다. 회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금방 써버린다. 보너스로 받은 돈에다 공돈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반면 보너스로 받은 돈에다 노후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적금을 들거나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이고 효도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부모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려면 계좌마다 각각의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 돈만이 아니다. 똑같은 풀도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 시골 할머니 댁마당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며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께서 저건 잡초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꽃은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뽑아버려야 할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화분에 심어진 작은 풀을 보며 별로 예쁘지 않네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이거 귀한 허브야라고 말해준다면 갑자기 그 풀이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이름의 차이가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떠드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선생님이 그 학생을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문제야 또는 문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꾸짖거나 벌을 주는 방식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학생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픈 아이로 바라본다면 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 학생이라는 이름은 처벌과 배제로 이어지지만 아픈 학생이라는 이름은 이해와 치료로 이어진다. 나쁜 사람 vs 아픈 사람. 교수님, 잘 지내시죠? 가끔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한동안 안부를 여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불쑥불쑥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후회가 듭니다. 저 인간 왜 또 저러나 하면서 울컥울컥 할 때마다 교수님 책에서 읽은 것처럼 그저 그러려니 그러거나 말거나 하며 교수님의 말씀 새기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새해에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어요. 이 메일을 받고 나는 그분에게 이런 요지의 답 메일을 보내드렸다. 선생님, 남편분도 성장 과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자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답메일을 보냈다. 그 후 아래와 같은 답메일을 다시 받았다. 우와, 아픈 사람. 이요?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에요. 역시 교수님. 사실 시부모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모님과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남편이 시댁에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욱하는 성격은 시아버지를 그대로 닮았고요. 그러고 보니 남편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마음도 참 여리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불쑥불쑥 화내는 신랑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아픈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좀 더 따뜻하게 돌봐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아픈 사람이요? 정말 놀라운 발상 전환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를 짜증나게 만들고 울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은 측은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위의 사연은 가족 간의 심한 불화로 부모 형제와 절연하다시피 지내는 독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부모와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길래 그의 부모와 형제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잘 지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각도를 바꿔 그들 역시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메일에 대한 단메일 중 일부이다. 직장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자신의 것처럼 발표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동료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료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서 타인의 성과를 빼앗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채우려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물론 그 동료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행동 이면의 숨은 고통과 결핍을 이해하게 되면서 분노가 누그러지고 연민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의 각도를 바꾸다 보면 보다 쉽게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큐. 미운 사람, 짜증나는 사람, 싫은 사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 이 사람 아픈 사람이구나 하면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사람은 누구이고 그를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 키포인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를 명명효과, 레이블링 이펙트라고 한다. 똑같이 이해가 안 가거나 못마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분노, 혐오감을 느끼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